면역을 쑥쑥 올려서 암을 치료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우주에 나사 연구원들이 우주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여러분 매일 드시는 클로렐라인 스피루라는 강력한 단백질 중에 단백질입니다.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암을 치료하는데 암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이고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하는 천연 치료제들 한 3-4가지를 이번 시간에 내추럴 메더신에 있는 앨런 게이비 박사님의 자연의학에 있는 치료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폴리스. 예, 프로폴리스 폐암 환자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프로폴리스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물 실험에서 프로폴리스는 항체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거식세포에 먹어치우는 능력을, 이 대식세포가 이 암세포를 먹어치우는 이 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 중에 CAPE라는 물질은 면역을 조절해주고 종양을 죽이는 인자에 의해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해요. 예. 프로폴리스는 특별히 카페인산의 함량이 매우 높아서 대장암에 걸린 쥐 실험에서 대장암을 엄청나게 억제해 줍니다. 예, 그런데 프로폴리스는요, 캡슐로 된 프로폴리스가 액체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암 환자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복용하실 때는 캡슐 자체로 되신 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로 사용할 때는 프로폴리스를 800mg씩 하루 3번에서 5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식간에 공복에 드시면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는데 과일과 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멀티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양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세요. 자, 칼슘 글루카레이트는 칼슘하고 달라요.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여러 가지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칼슘 글루카레이트를 영양제로 안 드셔도 여러분은 지금 저녁에 과일식 충분히 하시고 아침, 점심, 저지방 채식으로 칼슘 글루카레이트 안 드셔도 될 만큼 지금 드시고 계시나, 예, 암 환자들은 특별히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슘 글루카레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종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L아르기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이 산음식, 특별히 과일과 채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제인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바로 L아르기닌을 생성해서 종양을 팍팍팍 억제하는 거.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지방이 범인이란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L아르기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흉선이나 T임파구의 작용을 늘려줘요. 그래서 T임파구가 쑥쑥쑥쑥 하면 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엄청나게 강력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암에 걸리는 확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암의 크기를 줄이고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하는 게 뭐냐면 L아르기닌인데, 사실 이 L아르기닌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예,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L아르기닌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과 채소 왜 저지방 채식을 암 환자가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암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L아르기닌,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L아르기닌을 생성해내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 면역실험 지원자들에게 아르지닌을 하루 30g씩 3일간 복용시켰더니, 자 보세요. 면역세포인 내추럴 킬러세포,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NK세포와 림포카인 활성 킬러세포, 이 림포카인 액티비티 킬러세포, 림포카인 활성 킬러세포의 활동이, 자 보세요. NK가 몇 프로 올라갔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왜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L아르기닌이 과일과 채소 속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L아르기닌을 어떻게 생성해내는지를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 암 환자가 과일과 채소를 812를 기억하세요 해서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서 드셔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L아르기닌을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중요한 그 산화질소가 L아르기닌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암 환자는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대신에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L아르기닌 수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시고 드셔야 돼요.
자꾸 살 빠진다고 그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해독의 답입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LAK 그 림포카인 활성 킬러 세포 이거 암세포와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NK 세포가 91% 어떤 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그냥 박멸제예요. 근데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일하고 채소하고 와이프보다 더 친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면역력을 올려서 암과 싸워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과일과 채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칼슘 글루카레이트나 L-아르기닌은 여러분이 늘 드시는 과일과 채소를 그래서 비율을 80%의 천연 탄수화물 비율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게 마지막이죠? 아, 요 두 컷 남았네요. 자, 포도 드실 때 포도 씨까지 드세요. 예. 옛날에 이제 암 환자들이요, 이런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암 환자를 가장 많이 고친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와 포도죠. 포도요법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포도를 껍질째, 씨째 먹어요. 포도씨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과산화 지질, 지방이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L-아르기닌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본 L-아르기닌. 근데 그 과산화 지질의 산화로부터 포도 속에는 특별히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암세포를 패크맨처럼 이렇게 먹어버려요. 뭐가요? 예,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그런데 포도 속에 있는 C는요, 암덩어리 지방이잖아요. 과산화 지질. 지방이 썩는 게 과산화 지질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썩는 것을 예방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뭔지 아세요? 콩이에요. 지방을 부드럽게 녹여요. 그래서 콩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현미밥에 콩 잔뜩 넣어서 주세요. 아셨죠? 예, 당뇨고 암 환자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특별히 좋은 콩이 뭐였어요? 병아리콩, 갈반저콩, 메주콩. 종양 착착착착 줄여줍니다. 예,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들 반드시 식사하실 때 밥에다가 콩 넣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지방이 썩는 산화로부터 보호해줘요. 예, 콩도 그렇고 이거 포도씨도 그렇고 포도도 심장병을 예방하고 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이 꼭 심장병을 예방하고 간을 보호해주고 항암과 항염작용을 해요. 특별히 유방암, 폐암, 위암세포를 뚜렷하게 억제하고 위장 점막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거식세포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을 쓸 때는 그래서 이제 포도씨 오일도 그래서 이제 가끔씩 쓰시는 겁니다. 난GMO 유기농으로. 예. 동물 실험 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동물의 면역력을 올리고 백혈구의 T 림프세포와 B 림프세포, NK 세포의 기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씨 추출물은 예, 암을 생기게 하는 유전자 발현을 떨어뜨린다는 이 논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데 포도 속에 있는 포도씨도 이렇게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드실 때는 씨까지 드시면 좋겠죠. 껍질 채로. 예, 레스베라트롤이 억제해 주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스피루리나는 왜 암 환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특별히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스피루리나하고 비타민 B12는 아주 필수입니다. 예. 스피루리나의 파이토사이안이라는 영양소는 동물 실험 결과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생산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암과 싸워서 이기겠죠. 빈혈, 면역에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 쑥쑥 올립니다. 강력한 항암 작용. 특별히 이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방사선 중독, 헤비메탈에 온몸에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때 그걸 쫙쫙쫙쫙쫙 석션기처럼 빼는 게 뭐냐면 클로렐라엔 스피루나예요. 숟가루 못지않게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스피루나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대신 스피루나 드실 때 여러분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이 난GMO 유기농으로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중금속 수은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중금속 레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GMO 유기농으로 된 천연 치료제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방사선 중독도 개선해주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거식세포, T 림프세포, NK세포 온갖 면역세포의 작용을 몇 배로 높이냐면 2배로 높여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스피루나를 하루에 꼭 2개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2개 정도.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은 해독하시고 7개. 예. 그리고 비장, 간, 골수, 림프선, 흉선 등의 면역 기능도 증가시켜요. 여기는 이제 스피루나 하루에 3번 1500ml면 상당한 양이죠. 여기 지금 이게 몇 mg입니까? 250 캡슐 500mg이에요. 그러면 이거 1500ml를 하루 3번 먹으려면 500ml니까 한 번에 3개씩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플레이크, 식물성 단백질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정도 드셔도 돼요. 너무 체력이 딸릴 때는 조금 용량을 높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스피루나가 왜 우주에 갈 때 음식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스피루나만 가져가는지 아세요? 식물성 단백질로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체력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스피루나로 조금 양을 조금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합 리놀산, 예, 아시죠? 지방산은 뭐다? 지방산은 뭐다? 지방산 앞에 뭐가 붙어요? 에센셜? 필수다. 예, 필수 지방산. 자, 여기는 이제 복합 리놀산은 주로 이제 오메가6 경우입니다. 해바라기씨 기름과 홍화씨 기름의 리놀산에서 추출한 것이 복합 리놀산인데 이 CLA를 지금 달고 사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비슷해 오메가6죠.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너무 드셔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넘버 2에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려니까 쉽지가 않잖아. 햄프씨 먹어야 돼. 아마씨, 치아씨, 이스트플레이크부터 이거 복합 리놀산까지 균형을 맞추려니까. 그래서 음식을 균형지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합 리놀산은 주로 오메가6 쪽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메가3 쪽입니다. 들깨나 아마씨 같은 거. 그래서 요거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1에서 1대4보다 1대1이 더 좋습니다. 암 환자들은. 그래서 제가 1대1로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 동물 실험에서 복합 리놀산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폐암 세포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그러나 오메가6에만 균형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오메가3하고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들은. 보통은 1대4 이하까지는 안정적으로 보나 죄송하지만 암 환자들은 1대1 정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 29년 경험상. 발암물질을 직접 억제해서 조직을 보호하고 모든 단계 암 진화와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암세포 사망을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유방암 세포주를 감소시켜요. 예, 그래서 식전 공백이 2000mg씩 하루 두세 번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꾸 염증을 유발하는 혈중 호모시스틴 이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자꾸 몸에 자궁에도 난소에도 질에도 전립선에도 유방에도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넘버 2를 제가 왜 그냥 폼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 놓은 겁니다. 제가 29년 동안 이 연구한 이 노하우가 지금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력을 주기 위해서 발화 생식하고 발화 볶음 곡식을 한 10대까지를 여기다 다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영양의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새겨서 여러분 생활에 잘 실천하시면 자 오늘 안과 싸워서 퇴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되고 싶어서 제가 이현수 원장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꼭 참 이러면 이현수 원장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전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수녀님의 이 글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자,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눈이 밝아집니다. 와우.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아유, 정말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요 유튜브를 보는 게 겁나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 댓글들이 실리잖아요. 100명 중에 한 뭐 97, 8명들은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두 명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 너무 왜곡되고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그 상처를 많이 받고 막 자살하고 이러는 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멘탈을 하이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다 이 정제 식품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 신경이 약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 가끔 저도 이렇게 요양원에 있다 보면 이제 이미 말기가 되고 말기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가라는 이 소리를 들어서 말기에 오셨는데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런 사람이 정말 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너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로 다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하는 이런 좋은 말씀들은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멘탈이 하이해야 바이탈이 하이하죠. 뭔가 마음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자,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눈이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을 하다가도 여기 제가 좀 너무 잊을 수 없는 우리 이모님, 우리 연하 이모님. 직원들도 보면요. 배려심이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방에는 진짜 다 천사들이 계십니다. 제가 밥을 먹었는지 환자가 밥을 먹었는지 자기 밥을 먹을 새가 없어요. 아침마다 보면 그러니까 7년하고 지금 허리가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오늘도 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 중간중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제가 밀키트 개발하면 뭐 어떻게 해봐라. 자기가 해보고 이게 적용해보고. 여기 계실 때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진짜 예, 허리가 다 내려앉을 만큼 얼마나 사랑으로 이 봉사하고 헌신하셨는지 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예, 우리 이모님 정말.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환자들 자기가 그냥 간호사예요. 다 돌고 누가 불편한지 다 보고 누가 안 왔나 보고 예, 뭐 심지어는 아침하고 나면 하우스 가가지고 그 우리 연하임하고 수견이 뭐 맨날 가서 이 하늘마을 슈퍼 하우스에 가가지고 채소거리 다 다듬어 오고 뭐 보일러까지 다 정비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저도 이렇게 마음의 사랑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분이세요. 예.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눈이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얼굴 표정에도 밝은 웃음이 늘 배경처럼 깔려 있어서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늘마을 오시면 우리 사무실이 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스태프들은 그리고 또 주방의 스태프들은 모두가 다 방긋방긋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웃는 낯에 침 못 뱉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저만 보면 이렇게 찡그리지 마세요. 자,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열려있는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우리 모두 참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예, 그래서 맨날 저만 보면 쌩긋쌩긋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우리 숙란 여사님만 뵈면 아침에 제가요 오죽하면 꿈에 뵐까. 맨날 저만 보면 쌩긋쌩긋 웃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음이 조금 우울하다가도 저만 보면 생긋생긋 웃어주니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좀 해볼까요? 예, 여러분 자체가 다 보석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석이 빛을 제대로 내셔야 되겠죠? 네. 찾기만 하면 늘 널려있는 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의 게으름 때문이죠. 늘 감사하며 사는 맑은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참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하고 늘 희망적인 말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죠. 예, 어떤 남편은 자꾸 불평하고 어떤 아내는 이웃집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면서 좋은 장점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맑은 마음에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거래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마음에 사랑이 가득 넘치는. 참으로 고운 마음이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다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수영아 너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았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건강한 식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직접 실천해서 암에 걸리기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혜인 수녀님의 마음의 사랑이 넘치는 면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들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정직함과 순결함과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대장에 있는 독소들과 신장에 있는 결석들, 간에 있는 담석들을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온갖 마음의 독소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 재현 형제를 비롯한 모든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